암흑물질은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반사하지 않는 형태의 물질로 정의되는 암흑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오직 중력 효과를 통해서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는 암흑물질을 별, 행성, 그리고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일반 물질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범주에 놓이게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물질에 대한 이해는 우주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이며 따라서 천체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암흑물질 발견의 역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위스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가 은하단을 관찰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1933년, 츠비키는 코마 은하단을 연구하던 중 가시적인 질량으로는 은하단 내 은하들의 속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관찰된 불일치를 설명하기 위해 누락된 질량의 존재를 가정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질이 존재하여 은하들의 운동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첫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현대 우주론에서 암흑물질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암흑물질 없이는 우주에서 관찰되는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암흑물질은 은하를 하나로 묶고 우주 구조의 형성과 진화를 좌우하는 중력 골격 역할을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이 없으면 은하는 질량 부족으로 인해 해체될 것입니다. 암흑물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이 신비한 물질을 탐지하고 특성화하려는 이론을 개발하고 실험을 수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암흑물질이 우주의 약 27%를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일반 물질인 바리온 물질은 약 5%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불균형은 암흑물질이 비밀을 풀어야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암흑물질의 존재는 현대 우주론에서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감지하기 어렵지만 암흑물질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여러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은하의 회전 곡선입니다. 관측에 따르면 은하 가장자리의 별들의 궤도 속도는 가시적인 질량을 기반으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이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타당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 상당한 양의 물질이 중력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증거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예측된 현상인 중력 렌즈 효과에서 나옵니다. 먼 천체에서 나오는 빛이 은하단과 같은 대규모 질량 집중체 근처를 통과할 때 빛은 굴절되고 왜곡되어 아크와 여러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중력 렌즈 효과 관측 결과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빛의 굴절이 나타나며 이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다시 한번 시사합니다. 은하단 내 질량 분포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은하단 내 은하들의 속도를 지도하고 그들이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분석하면 관찰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질량이 존재함이 분명해집니다. 암흑물질이 은하단 전체 질량의 약 85%를 차지한다고 추정되며 이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는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WMAP와 플랑크와 같은 위성들이 측정한 CMB의 미세한 온도 변동은 초기 우주의 물질 분포를 드러냅니다. 이 변동의 분석 결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조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암흑물질이 필요함이 나타납니다. 암흑물질이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적인 우주의 어떤 것과도 다른 고유한 특성입니다. 암흑물질은 빛을 방출하지도 흡수하지도 반사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암흑물질이 전자기 복사를 탐지하는 기존의 망원경에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암흑물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암흑물질이 가시적인 물질과의 중력 상호작용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이 중력 상호작용은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암흑물질은 별과 은하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력력을 행사합니다. 이 힘 덕분에 우리는 우주에서 암흑물질의 존재와 분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력 상호작용 외에도 암흑물질은 일반 물질이나 방사선과 다른 어떤 형태로도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암흑물질이 정확히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암흑물질의 본질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연구된 것 중 하나는 WIMP, 즉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거대 입자들입니다. 이 이론적인 입자들은 자연의 네 가지 기본 힘 중 하나인 약한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작용하지만 전자기력은 통해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매우 가벼운 입자인 엑시온이 암흑물질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가설은 물리학과 암흑물질을 탐지하려는 방식에 대해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이 우주의 진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암흑물질이 우주 구조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이 없다면 가시적인 물질의 중력만으로는 은하와 은하단을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암흑물질은 이러한 구조를 유지시키는 일종의 중력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대규모로 물질의 축적을 용이하게 하여 은하가 형성되고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게다가 암흑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하와 은하단의 진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물질의 분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은하가 상호작용하고 합쳐지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은하단 내 암흑물질이 분포에 대한 연구는 이 신비로운 물질의 양과 위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며 그 중력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암흑물질이 우주의 팽창에 미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암흑에너지가 팽창의 가속화를 담당하는 반면 암흑물질은 우주의 기본 구조에 기여합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상호작용은 우주론에 있어 활발하고 중요한 연구 분야로 남아 있습니다. 암흑물질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해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실험과 관측이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세 가지 접근 방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직접 검출, 간접 검출, 그리고 입자 충돌입니다. 직접 검출 실험, 예를 들어 XENON과 LUX은 지하 실험실에서 수행됩니다. 이곳에서는 매우 민감한 검출기가 암흑물질 입자가 일반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신호를 찾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은 우주 방사선과 기타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 관측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직접 검출은 암흑물질 입자가 원자핵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드문 사건을 식별하려고 하며 작은 신호를 검출기가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간접 검출은 암흑물질 입자의 소멸 또는 붕괴로 인한 생성물들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감마선, 중성미자 등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입자들의 관측이 포함됩니다. 페어미 감마선 우주 망원경과 아이스큐브 관측소 같은 망원경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의 예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의 분석은 암흑물질의 특성과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에서 수행되는 입자 충돌 실험은 암흑물질을 구성할 수 있는 입자 이론을 시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고에너지 충돌은 초기 우주의 조건을 모방하여 과학자들이 암흑물질 후보가 될 수 있는 이국적인 입자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LHC에서 새로운 입자가 발견되면 입자물리학과 암흑물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측소와 망원경에 관해서는 허블 우주망원경과 유럽우주국 ESA의 미래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우주의 암흑물질 분포를 지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관측은 우주론 모델을 정교하게 하고 은하의 구조와 진화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암흑물질에 대한 이론과 모델은 관찰된 특성을 설명하고 새로운 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람다-CDM 모델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 모델은 암흑물질이 차갑고 비상대론적이며 중력적으로만 상호작용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델들은 암흑물질이 다양한 특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상대론적인 입자로 구성된 뜨거운 암흑물질도 있습니다. 또한 수적 뉴턴 역학 MOND과 같은 대한 이론들은 새로운 입자를 가정하지 않고 중력 이론을 조정하여 암흑물질에 기인하는 효과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암흑물질 연구의 미래는 유망하며 향후 몇 년 동안 여러 미션과 실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클리드 망원경과 베라시, 루빈 관측소 같은 미션들은 전례 없는 정밀도로 암흑물질이 분포를 지도화할 예정입니다. 더 민감한 검출기와 향상된 데이터 분석 기술과 같은 기술적 진보는 암흑물질 입자의 검출과 특성화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미래의 발견들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키고 가장 찾기 어렵고 기본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의 비밀을 밝힐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암흑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직접적으로 검출하는 실험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XENON과 LUX 같은 검출기들은 암흑물질과 일반 물질의 상호작용 신호를 찾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러한 실험들의 민감도와 암흑물질이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이들 어려운 입자를 검출하기 위해 보다 발전된 기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큰 도전은 암흑물질과 현재 입자 물리학 간의 불일치입니다. 슈퍼대칭성, 슈퍼시민리과 같은 가장 받아들여지는 이론들은 림푸스,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대형 입자와 같은 암흑물질 후보 입자를 예측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입자들은 LHC와 같은 입자 충돌 실험에서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에게 기존 모델을 조정할지 혹은 암흑물질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새로운 이론을 고려할지에 대한 신중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과학 커뮤니티 내에서 암흑물질이 존재 자체에 대한 강렬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형태의 물질 대신 중력 이론의 수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합니다. 뉴턴 수정 역학, MOND,과 같은 이러한 이론들은 암흑물질을 고려하지 않고도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려 시도하지만 이들 이론들은 아직까지 암흑물질 가설만큼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암흑물질이 우주 발전에 대한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암흑물질 없이는 은하에서부터 최대의 거대한 집단까지의 우주 구조 형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암흑물질은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 역할을 하며 우주의 확장에서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의 제한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암흑물질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물리학, 우주론,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암흑물질은 여전히 미지의 존재이지만 우주론에서의 중요성은 명백합니다. 암흑물질 연구는 우주를 더 잘 이해하게 해주며 기본 물리학적 이해를 도전합니다. 미래에는 새로운 실험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의 발견들은 우주의 구성과 그를 통치하는 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혁신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흑물질은 과학 연구에서 중요하고 활기찬 분야로 남아있으며 이 분야에서의 진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지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주제에 대한 동영상에 댓글을 달고 다음에 또 뵙는 것을 잊지 마세요.